겨울바람이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개고 통보선은 구겨진 채 손 안에서 차가운 감촉을 전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 검은 물결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영우는 난간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차가운 쇠 난간을 잡았을 때 온몸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아니, 한기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희주야, 미안해. 딸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이미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빚더미, 독촉장, 냉랭한 시선들.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난간 위로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변 가로등 불빛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빛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바뀌더니 공기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지? 영우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 소리도, 바람 소리도, 강물 소리까지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춘 것처럼 고요함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가로등 아래 희미한 푸른 안개 같은 빛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숨을 쉬듯 부풀었다 줄어들며 천천히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영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는 말했지만 발은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푸른 빛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이었고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주변 공기가 그와 함께 달라 보였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영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위협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영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공중에 작은 빛 세 개가 떠올랐습니다. 각각 다른 색으로 반짝이는 빛들이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별처럼 아름답지만 동시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빛이었습니다. 영은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요. 남자의 눈빛이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영은은 난간에서 손을 천천히 뗐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빛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첫 번째 빛이 손끝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 얼어붙어 있던 마음에 작은 금이 간 느낌이었습니다. 살고 싶다. 그녀는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꺼냈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주변 풍경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가 다시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의 빛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영은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몸을 일으키려는데 온몸이 묵직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팔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벌써 공장에 도착해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 맞다, 나 어제 해고당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은 씨 맞으시죠? 저 공장 관리부 김 대리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마지막 급여 정산 이야기일까?
오늘 출근 가능하세요? 급하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네, 출근이요? 영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해고건 위에서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나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영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어딘가에서 아직도 푸른 빛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진짜? 어젯밤 강둑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푸른 빛, 세 개의 빛, 그리고 첫 번째 선택. 급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길,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 신호등 빛마저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가?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몇몇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해고됐던 사람들 다시 복직됐대. 진짜? 회사가 미쳤나? 왜 그래? 글쎄, 위에서 갑자기 방침이 바뀌었다던데. 영은이 다가가자 동료 하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다시 나온 거예요? 응, 아까 전화 받았어. 다행이다, 진짜. 어제 얼마나 황당했는지 알아요? 그 말에 영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계 소리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평소엔 숨막히게 느껴졌던 이 공간이 오늘따라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제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응,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고 검수하고 포장하는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펼쳐놓고 밥을 한 숟가락 떠 입에 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평범한 일상이 자신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언니 울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매워서. 영은은 얼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공장은 다시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가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이, 그 이름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아직 두 개의 빛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다시 주어진 하루,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공장을 나서는데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텼네. 영은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우편함에 여전히 독촉장이 꽂혀 있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결하면 되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주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출근했어요? 응, 다시 나가게 됐어. 다행이네. 희주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영은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별것 없었지만 있는 재료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오늘따라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희주야, 밥 먹자. 네. 둘은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은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란 빛이었습니다. 푸른 빛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영은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공장 일상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갔고 영은도 익숙한 리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끔씩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휴게실은 평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도시락을 먹는 사람, 라면을 끓이는 사람,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영은은 구석자리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정수기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 자판기 앞에서 두 명의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김영은 언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 해고됐다가 바로 복직이래. 그러게. 무슨 빽이 있나? 영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정수기로 가는 길목이었지만 차마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빽은 무슨, 그냥 위에서 실수한 거겠지. 근데 솔직히 저 나이에 여기서 뭘 더 하겠어. 인정. 작업 속도도 느리고 자꾸 실수하잖아. 맞아. 우리가 뒤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인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딸이랑도 사이 안 좋다며?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불쌍한 건 맞는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짐이지 뭐. 짐? 그 한 글자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영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리겠어. 두 사람이 웃으며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영은은 복도 구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수기 물소리만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 작업할 때 동료들이 슬쩍 피하던 모습들, 점심시간에 자연스럽게 자리가 비워지던 순간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들은 진작부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은은 천천히 휴게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김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냥 싸서 가방에 넣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공장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며 버텨온 세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일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짐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게실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량 정구가 자주 그러니까요. 하지만 영은은 알아차렸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 구석,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희미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빛은 점점 진해지더니 익숙한 형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이었습니다. 강둑에서 봤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깊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곳까지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진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오직 그녀만이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나만 왜 나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무시뿐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번쯤은 내 기분을 알았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진이의 주변에서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푸른빛이 물결치듯 번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영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진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답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영은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두 번째 빛이 지금 사용되었다는 것을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 나 지금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이의 형체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빛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휴게실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은만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비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영은은 가방을 집어들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묵직한 무게가 자리 잡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빌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공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얼굴 봤어? 완전 새하얗던데. 거래처에서 난리 났다며? 영은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군데서 동시에 터졌대. 한쪽은 납품 문제, 한쪽은 품질 클레임. 에이, 그럴 리가. 우리 회사 그렇게 일 대충 안 하잖아. 나도 이상하다니까.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휴게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푸른빛, 진이의 눈빛, 그리고 두 번째 소원. 설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오전 내내 공장은 술렁였습니다. 사장 박민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언제 납기를 어겼단 말이요? 검수는 다 통과했다고요.
지금 와서 품질 문제라니.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하며 일손을 놀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동청에서 온대. 안전점검한다고. 뭐, 갑자기 서류에 문제가 있다나 뭐라나 누가 신고했나 봐. 휴게실이 술렁였습니다. 안전점검이 나오면 공장 운영이 며칠은 마비됩니다. 최악의 경우 조업 정지까지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래, 진짜. 무슨 액땜이라도 받아야 하나. 누군가 툭 던진 말에 여기저기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영은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사무실에서 박민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뭐라고?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은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당분간 야근은 못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큰 소리치며 다그치던 사람이 지금은 말 한마디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걱정 마십시오. 제때 나갈 겁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고개를 숙이는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영은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척 단체방이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던 방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언니, 나 큰일 났어. 투자했던 데서 사기당했어. 나도. 가게에 화재 났어.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동시에 이러는 거야? 재수 없는 달인가 봐. 나도 회사에서 징계받았어.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려가자 더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조카네 학원 부도 났대. 삼촌차 사고 났다던데? 미쳤나 봐, 진짜. 우리 집안에 무슨 저주라도 걸렸나? 영은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이 연쇄적으로 불운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희주가 노트북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응. 영은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희주가 이상한 듯 쳐다봤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은은 휴대폰을 다시 열었습니다. 친척 단체방 메시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러더니 이렇게 된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잖아. 다들 진정해. 싸워서 뭐해? 진정은 무슨,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오래된 원망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숨겨왔던 서운함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억눌렀던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화면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던 건가? 처음에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거웠습니다.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어하고 있겠지. 박민수의 축 늘어진 어깨가 떠올랐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원했던 걸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휴게실의 푸른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이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으로 중얼거렸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한 번쯤은 내 기분을 알았으면. 그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영은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 못 이루고 있을까요?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진이 그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푸른빛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무게만 점점 더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노동청 점검으로 사흘간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사이 거래처 2곳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박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걸음걸이마저 휘청거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일이나 합시다. 목소리에는 기력이 없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다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은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잘리는 거 아니야? 회사 문 닫으면 어쩌지? 나이 먹어서 다른 데 취직도 안 되는데. 불안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짐이라고 불렀던 그 동료들도 지금은 똑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탓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라고, 우연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전체에 정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계들이 일제히 멈춰섰고 형광등이 꺼졌습니다. 뭐야, 왜 이래? 전기 나갔어.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비상등이 켜졌지만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전기기사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1시간 넘게 점검한 끝에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한데요? 차단기는 멀쩡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글쎄요,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켜지긴 했는데. 불안한 대답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척 단체방에는 여전히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나도 마찬가지야. 가게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어.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 정말 막막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로 힘들어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 나서서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지금은 서로를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메시지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끈이 조금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희주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공장에 전기가 나가서. 또요? 요즘 회사 이상하지 않아요? 희주의 눈빛이 의심스럽다는 듯 영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운이 안 좋은가 봐. 운? 이 정도면 운이 아니라 저주 수준인데요. 희주의 말에 영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주라니 무슨 소리야. 농담이에요. 근데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영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희주의 눈빛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 영은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복잡한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박민수의 핏기 없는 얼굴, 친척들의 다툼, 공장 동료들의 불안한 표정,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변했습니다. 통쾌함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이걸 원했던 게 맞나?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푸른빛이 서서히 형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신비롭거나 따뜻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왜 나타난 거예요? 영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의 진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한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말없는 대화였지만 영은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나 잘못했어요. 처음으로 입 밖으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잖아요. 무시당하고 짐 취급당하면 아프잖아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었어요. 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푸른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까? 복수는 이런 것입니다. 영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은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깨달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는 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은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소원 이번엔 제대로 써야겠어.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습니다. 영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민수의 축 늘어진 어깨가 보였고 친척들의 다툼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출근해야 하는데 몸을 일으켰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우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테이블 위에 낡은 앨범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꺼내놓고 보다가 그대로 둔 것이었습니다. 영은은 잠시 멈춰서서 앨범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희주, 두 아들과 함께 놀고 있는 모습,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빚이 쌓이고 아이들과 멀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한 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이 앨범 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있었고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어떤가요? 지치고 상처받고 결국 복수까지 원하게 된 사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었나? 앨범을 덮으려는 순간 거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창가 쪽에서 푸른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묘하게 반가운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당신 또 왔네요. 영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진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은은 앨범을 꼭 안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수하면 시원할 줄 알았어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통받으면 내 마음도 나아질 줄 알았죠. 진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 마음도 더 아팠어요.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점점 더 무거워지기만 했어요. 앨범을 펼쳐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제 가족이에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으로 희주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요즘 저랑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죠. 힘들다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버린 건 세상이 아니라 제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진이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은은 앨범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고개를 들어 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을 아프게 해서는 내 상처가 낫지 않아요. 그 순간 영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제 알았어요. 복수가 뭔지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죠. 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소원 아직 남아있죠? 영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이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공중에 하나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다른 두 개와 달리 이 빛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쓰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돈, 명예, 인정?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희주랑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어요. 친척들도 서로 미워하지 않고 다시 가족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진이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과도 화해하고 싶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제일 미워했던 건 남들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고 싶어요. 말을 마치자 마지막 빛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영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포옹을 받는 것처럼. 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가는 건가요? 영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들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영은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감사해요. 영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줬어요. 2번이나. 진이의 형체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푸른빛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기 빛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평온이 감돌았습니다. 영은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앨범을 다시 펼쳐 희주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게.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용기.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훨씬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늦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영은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덮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으로 향하는 길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풍경인데도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나무들, 출근하는 사람들, 신호등의 불빛까지. 영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하자 몇몇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언니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인사였지만 오늘따라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응, 좋은 아침. 영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오늘 표정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응, 뭐 그런 셈이지.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았습니다. 거래처 문제 해결됐대요. 누군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글쎄, 갑자기 상대 쪽에서 연락 왔대요. 오해가 있었다고. 다시 계약 진행한다고. 대박. 그럼 회사 괜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영은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작업 준비를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 소원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어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자신을 짐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영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언니, 저 사과할 게 있어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언니 뒷담화한 거 언니가 들으셨죠? 동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영은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집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 있었나 봐요. 하지만 그게 언니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된다는 이유는 안 되잖아요. 동료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이었다면 차갑게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영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 때는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지. 나도 그랬고. 동료가 놀란 눈으로 영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잊자. 영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언니 고마워요. 동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영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퍼져나갔습니다. 용서. 그것이 이렇게 가벼운 거였다니.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박민수가 작업장을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며칠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이 직원들에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 둘,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영은도 손뼉을 쳤습니다. 박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은도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이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영은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척 단체방을 오랜만에 열어보았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들 괜찮아졌어? 응,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우리 그동안 너무 서로한테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나야말로 미안해. 힘들다고 가족한테 화풀이했네. 사과의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모일까? 오랜만에 다 같이. 좋지. 나 김치찌개 끓여갈게. 나는 과일 사갈게. 따뜻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영은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나도 갈게. 보고 싶었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답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은 이모다. 오랜만이에요. 언니, 우리도 보고 싶었어. 꼭 와. 기다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희주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희주야, 뭐해? 아, 엄마. 라면 끓이는 중이에요. 엄마도 드실래요? 그래, 같이 먹자. 영은이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희주가 라면을 2개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넌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희주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엄마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응? 예전보다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표정도 밝아지고. 영은은 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희주야. 네.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세상 탓만 하면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 희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엄마가 먼저 변할게. 영은이 희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희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매몰차게 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눈물이 희주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영은이 희주를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희주도 엄마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정말 사랑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영은은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희주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가 퍼져나가고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영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을 트루고 있었고 공기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영은의 삶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고 점심시간에는 함께 모여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박민수도 많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작업 환경 개선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은 씨 수고하십니다. 퇴근길에 그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사장님도요. 영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이 생겨난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영은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제는 마트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일 후 주말마다 몇 시간씩 계산대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촉장도 예전만큼 쌓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희주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응, 오늘 뭐 먹고 싶어? 김치찌개 어때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같이 하자. 부엌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희주가 파를 썰고 영은이 김치를 볶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친척 모임 가시죠? 응, 당연하지. 너도 같이 갈래? 네. 오랜만에 사촌들도 보고 싶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서먹하거나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모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엄마, 응?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희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에는 늘 무거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달라요. 영은은 희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내가 다시 엄마한테 기회를 줘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둘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영은은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강둑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 난간 앞에 서자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걸 포기하려 했던 순간, 그리고 푸른빛이 나타났던 순간, 많이 변했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여전히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빚도 남아있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진이. 당신이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둑 저 멀리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영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남자가 난간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고 온몸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영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사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도 자신처럼 삶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요. 한 걸음 내디디려다 멈췄습니다. 내가 가야 하나 아니면 망설이는 순간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빛이 서서히 푸른빛으로 변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낡은 가로등 아래 희미한 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안개 같은 빛이 부풀었다 줄어들며 천천히 형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진이었습니다. 영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또 다른 사람을 구하러 온 거구나. 진이는 영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아직 진이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영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설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에게도 진이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진이. 저처럼 그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줘요. 작게 속삭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이가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길, 영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시 걸을 힘이 필요한 밤이 있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마다 진이는 조용히 나타나는 거야.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희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집, 사랑하는 딸,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진짜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주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바람 쐬고 왔어. 차 끓일까요? 그래, 같이 마시자.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은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둑 쪽에서 희미한 푸른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희주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한 마음? 감사해요? 뭐가요?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이. 희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요, 엄마. 저도 감사해요. 둘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진이를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을 발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은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그리고 진짜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기를. 밤은 깊어갔지만 영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때로는 푸른 빛의 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미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 빛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라는 걸. 영은은 희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뭐 먹을까?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은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푸른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진이가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영은 자신도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